예를 들면 A라는 투자 기관으로부터 지금 100억 밸류의 투자가 거의 확정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A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쪽에서는 아니요 저희는 커밋 안 됐는데 그냥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쵸. 산산조각 나죠. 너무 앞서 나가고. 안녕하세요. 벤처캐피털 그래비티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략이사인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을 만나서 투자 IR을 할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될 부분. 작년에만 거의 19건의 스타트업 투자를 직접 이제 집행을 했던 우리 그래비티 벤처스의 박세웅 투자심사역, 특히 투자팀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늘 IR을 할 때 특히나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을 몇 가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희가 그래도 연에 한 300건 정도는 IR 자료를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팅 잡는 것까지는 한 100에서 150건 정도까지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이 창업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서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새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삼고 있는 거는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상황으로 와 있고 저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까지가 모두 메타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일단 투자자랑 IR 미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자리는 내가 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IR 자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정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쳐내거나 아예 삭제를 하거나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럼 투자심사역들은 어떠한 정보를 가장 궁금해 하나요? 뭐 재무적인 내용들도 그렇고 기술적인 내용들도 모두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요새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건 결국에는 고객을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IR 자료를 보게 될 때 심사역들은 특정한 관점을 보고 바라보게 돼요. 근데 자신만의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 심사역들이 궁금한 거는 이 회사가 나중에 돈을 잘 버는 회사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 고객들이 잘 사용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 제품을 왜 사는지가 심사역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고객들의 통점을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IR 자료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런 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가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항상 이런 IR 컨설팅이나 이런 거 드릴 때마다 그 고객의 문제를 굉장히 뾰족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심사역들이 그걸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차원적인 사고 1차원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역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에는 A라고 물어봤는데 그 A라는 걸 물어보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도를 일부러 숨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의도까지 설명해서 하면 질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질의응답이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표면을 겉도는 정도만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심사역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님들과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스마트하지 않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네.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질의응답과 IR 발표의 비중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전체 중요도를 100으로 따진다면 실제로 IR을 절반 정도 하고 Q&A를 절반 정도 한다면 심사역 입장에서 그 기업을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IR 발표를 더 집중해서 보나요? 아니면 Q&A를 더 집중해서 보나요? 저는 그 딜이 실제로 클로징 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는 이제 IR 2, Q&A 8, 더 심하게는 1대 9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IR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고 이게 다듬어져 있으면은 그걸 보고 나서 1차 검토는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검토를 넘어가고 나서 이제 Q&A나 이런 것들을 해 갈 때 그 매력도가 이제 쭉쭉 감소하는 창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은 많이 들이지만 최종적인 딜 클로징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IR 자료는 다소 투박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기술의 부가가치를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설명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투자했었던 기업들 중에 몇
몇몇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보다 오히려 Q&A나 이런 데서 대응이 잘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당장의 IR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특히 초기 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박세웅 팀장이 2대8, 심지어 1대9까지 최종 투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만난 꽤 많은 업계의 VC 심사역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발표를 잘하거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빨이 좀 모자라요. 그리고 내가 아주 플루언트하게 이야기를 잘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투자의 결정적인 딜 브레이커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양면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IR에 있어서 Q&A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IR 컨설팅 드릴 때 자주 드는 예시가, IR을 한 20페이지 정도 만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고요. 근데 어펜딕스를 오히려 많이 만드는 게 좋다. 한 20에서 많게는 30페이지까지도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 어펜딕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예상 재문에 대한 이제 뭐 백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담아주면 좋습니다. 결국 심사역들은 대표님에 대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나서 이 딜을 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 스스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심사역들의 예상 지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대표님 이런 부분은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 그분은 어펜딕스에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벌써 준비가 돼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뭐 어떤 Q&A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을 해주시겠구나 라는 인상이 들기 때문에, 대표님과 이제 한 배를 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조금 더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IR에 있어서 Q&A를 할 때 가장 세련되고 스마트해 보이는 답변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펜딕스 몇 장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질문의 깊이를 이미 전부 다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까지 준비를 했구나. 이게 가장 인상적이죠. IR 여러 번 해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심사역들이 하는 질문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맨 처음에 IR을 하실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실 수 있으나 20번, 30번 IR을 하고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추가적인 개선이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IR 할 때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감정을 과하게 표출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특정된 어떤 키워드를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얼마 밸류로 나는 커밋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느껴지거든요. 특히 저희가 심사를 했던 경우에 있어서 감정을 좀 과하게 표출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거부 반응이 들고, 맞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압박 수준도 못 견디나? 이 정도 수준으로 긁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내공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감정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 느끼는 게, 창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투자자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투자자가 이제 자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중하게 대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오갔을 때 투자자들이 분명히 어떤 피드백을 드릴 텐데, 근데 그 피드백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논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어떤 피드백을 드렸을 때 그거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감정적인 리액션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자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연락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이죠. 맞습니다. 그죠. 그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투자자도 사실은 본인의 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LP들의 자금을 본인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그 정도 압박 질문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스무스하게 예상했던 것처럼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고객 대응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죠. 혹은 뭐 함께 일하는 팀원들하고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로까지 이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자들 만나실 때에는 최대한 감정적인 평온을 유지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투자 기관에 대한 언급 어떻게 보시나요? 가급적이면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지 않죠. 네. 금방 탄로나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납입을 하려는 일정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라는 정도까지면은 오픈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나쁜 경우가 이 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 타 기관으로부터 일정을 당긴다거나 아니면은 그 대표적으로 뭐 투자 금액이나 기업 가치나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을 더 어떻게 테이크 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보이면은 예를 들면 A라는 투자 기관으로부터 지금 100억 밸류의 투자가 거의 확정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A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쪽에서는 아니요 전혀 커밋 안 됐는데 그냥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나죠. 너무 앞서 나가고.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그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분이 하시는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들 투자업계가 너무 좁아서 우리나라는 특히 좁죠. 활발하게 예를 들면 연간 10건 이상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털이나 A씨들은 사실 너무 극소수라서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로 우리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본다면 저는 이분이 이 업계를 되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IR 어떤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인상적인 어떤 IR의 발표의 방식, Q&A 방식 이런 게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톤이 좀 이것도 결국 아까 말했던 감정적인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열정적이셔야 되는데 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의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는 좋은 이제 비즈니스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요즘은 저희가 많은 생각이 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초전 설득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초전 설득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설득을 시작하기 전부터 설득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계시죠. 근데 그게 어떠한 사례들이냐면은 투자 유치가 될 수 없는 구조를 짜고 IR을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IR을 100번을 도든 200번을 도든 안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면은 그 IR을 100번, 200번 도시는 시간에 차라리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는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제 생각으로는 IR 하기 직전에 혹시 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 그죠? 너무 좋죠. 그런 경우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고 준비되어 있는 느낌. 그죠? IR 자료를 이미 지난주에 줬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IR 하고 나서도 그런 피드백을 주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전달 드립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 되게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인 게 하시는데 공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뭐 딱히 준비해 주실 거 없으세요 라고 회신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물어봤는데 이제 훨씬 더 좋은 인상, 준비되어 있는 인상을 남겨주실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맥락인데 저는 이제 대표님들한테 IR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Q&A 비중을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IR은 10에서 15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10에서 15분이라는 타임 프레임을 맞추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 20%가 안 돼요. 대부분 오버하시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10에서 20분 내에서 설령 내가 준비되어 있는 IR이 30에서 40분이라고 하더라도 압축적으로 투자자가 얘기했었던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빠르게 판단해서 넘기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고객 대응이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관점들, 그 태도를 보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IR을 망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도 안 와.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다시 IR을 요청을 하는 거 의미 있나요? 스타트업이 하는 거는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딜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A 딜이 이제 한번 IR을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딜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두 번째에서 새롭게 이 분이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간이 동일하게 매몰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태도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것보다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투자자들을 더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IR은 망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투자 기관에서 오히려 좀 괜찮은 검토 진척이나 이런 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룸이 이만큼 남았어. 그럼 그 경우에 이제 기존에 했었던 분한테 가볍게 업데이트 드리면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이런 식으로 진척을 만들어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대응 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 없이 저 발표 그때 잘 안 됐으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은 근데 이런 좋지 않은 것 방식의 접근 방식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마치고 나서 정중하게 혹시 그 투자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항상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한두 가지 포인트라도.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뒤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를 제가 일부 보완해서 다시 IR 자료를 전달 드립니다. 매출도 이렇게 더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안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IR 기술적으로 한번 거절을 당했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우리와의 미팅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되게 태도가 좋구나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상을 남기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번 라운드에 이 투자에게 투자를 못 받으면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뻣뻣해지시고요. 그거보다 이번에 라운드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이제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IR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IR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